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희 형찬이가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용돈이 남으면 거기에다 넣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현금 카드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통장을 만들었더니 넣고 빼고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6시 이후에 내일 학교 가야 될 물건을 사야 된다고 용돈을 가서 10,000원을 뺐더니 수수료가 이게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1년 이자보다도 많은 게 그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막 떨더니 그 다음에 엄마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급할 때는 엄마한테 얘기할 테니까 통장하고 도장을 맡길 테니까 나 10,000원을 빌려주고 내가 내일 10,000원을 찾아서 갚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작은 돈도 금리를 아니까 얼마만큼 이게 큰 돈인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저보다 더 훌륭한 아마 재테크 강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돈에 대해서 자녀분들한테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가르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인생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년짜리 적금을 얘기했는데요. 1년짜리 적금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1년짜리 적금 말고 최근에는 이제 3년짜리 이렇게 적금을 들어주면서 펀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용 펀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5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권해주신다면 아마 자녀분들이 돈에 대한 흥미도 갖고 신문도 보고 요즘 어린이를 위한 경제수업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읽고, 그러면 용돈교육서부터 돈 모으고 군린훈련까지 이미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첫 월급을 받을 때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당혹감은 이미 다 벗어버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회생활의 첫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IMF라고 하는 시기가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진짜 거의 정확히 10년 전에 일어났네요. IMF가 일어났을 때 저 여의도에 있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의 건물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헐값에 나왔습니다. 한 1,000억 정도 하는 그 증권회사 건물이 400억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을 가진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우리나라가 곧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건물을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건물을 700억에 내놨습니다. 3년 만에 300억 이익을 받고 팔겠다고 나섰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지 않았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와서 700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700억에 산 그 건물을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원래 가격인 1,000억에 내놨습니다. 그 1,000억짜리 건물을 누가 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샀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내가 가진 돈 1,000만 원씩 다 모아서 400억을 만들었다면 그 건물을 사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00억에 판다면 여러분들은 2배 반의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선진국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돈을 뺏어갔는데도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친다면 아마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선진국의 사람들한테 뺏기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돈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잊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한두 개. 네, 그러세요. 우리 아이는 용돈을 받으면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요. 심지어는 네. 필요한 것은 졸라서 사달라 그러고요. 네. 또 자기 돈은 모으기만 하는데 어찌 하면 좋은가요? 네, 예. 제가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요새는 그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좀 시키는지, 재테크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받은 용돈은 하나도 안 쓰고 엄마한테 설거지 해주면서 조금 뺏고 해서 그 돈을 쓰고 받은 용돈은 100% 다 적금을 모은다든가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소비 교육도 여러분들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의 원칙과 저축의 원칙을 여러분들께서 자녀분들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50%는 쓰고 50%는 저축을 하자. 그리고 50%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 그리고 쓰지 않으면 쓸 때까지 용돈을 다음 용돈을 한번 멈추시는 것도 좋은 결과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쓰는 것도 좋은 용돈 교육이거든요. 모으는 것만이 좋은 용돈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쓰는 원칙을 정하시고 네가 받은 용돈 중에서 이만큼을 쓰지 않으면 엄마가 다음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습니까? 네. 언제부터 용돈 교육을 시키는 게 적당할까요? 예.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교육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깬 아이들이 많아서 딱히 몇 살, 몇 학년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산수 능력은 돼야 됩니다. 더하기 빼고는 돼야 되고요. 그래야 용돈 기입장을 적든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물론 거스름돈을 받아오는 것, 이런 훈련도 용돈 교육의 하나죠. 1,000원짜리를 가져가서 네가 500원어치만 사고 500원 거스름돈을 거슬러 오는 것도 용돈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딱히 몇 살 때부터 뭐 이런 교육이다라고 하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빠른 아이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도 그렇게 시키시고 좀 늦은 아이들은 뭐 3, 4학년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은 용돈 기입장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때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용돈 기입장의 이 잔고를 맞추기가 힘이 드니까 막 맞추다가 안 맞으면 잘 모름 500원 이렇게도 적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이걸 맞추는 훈련을 자꾸만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주신다면 학년의 구애 없이 용돈 교육을 시키는데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30, 40대 되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돈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우고 제대로 하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여러분들이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5년, 10년 동안 그렇게 굳어버린 버릇, 이런 것을 고치기가 힘들지만 아직 우리 아이들은 시작이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주시면 그 아이들한테 또 다른 행복의 좋은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많이 도움이 되시죠? 네. 저는 강의를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데서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